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방견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댓글 영상 중소기업 5년차 출하부서 과장급입니다. 40대 중반이고 연봉 3,700입니다.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지면서 현장은 올해 1월부터 잔업이 없어졌습니다. 글의 당사자입니다. 그 영상에서 중소기업을 비한다거나 현실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글을 두서없이 적고 읽기 힘들고 난해 내용이 많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올해 1월에 유입되어 꾸준하게 청취 중인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에 달았던 댓글이 영상 내용으로 올라온 걸 봤고 약간 오해 소지를 풀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올해 80년생이고 46세입니다. 현 직장 재직 전엔 서울에 거주하면서 영업직으로 14년 정도 일을 했었고 17년도 5월에 장모님 요청으로 처갓집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집과 회사의 거리가 76km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 뒤에 출산과 동시에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 3일을 숙박해야 하는 영업직이었습니다. 1년간 육아 참여 후 집 근처에 출장 없는 영업직원 구인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제 나이가 부담된 면접관이 출하부서 보직을 권유해서 다니게 되었고 영업일을 하기 전 2년 정도 자동차 부품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이력으로 대리를 달아주면서 이 회사를 다니게 된 겁니다. 참고로 영업직으로 일하던 전 회사 퇴사 전년도 연봉이 영업수당, 인센 포함 4,700 정도였습니다. 19년 4월에 자녀가 태어났고 8월 말입으로 전 회사 퇴사하고 1년 육아하고 20년 10월 5일에 입사했는데 코로나가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라 당시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엄청 애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나 다음 달이 재직 5주년입니다. 이 회사 근무 3년차 때 15년 근속하는 사수가 타 부서장과의 불화로 갑자기 퇴사하면서 일주일 인수인계 받고 출하부서 책임자가 되었고 교통편도 없고 통근 차량도 없는 4차 없인 출근이 힘든 회사라 약 1년간 수시로 바뀌는 일용직이랑 일하다가 업무중 과실로 약 1,000만원 정도의 손실도 입혀봤네요. 작년 1월에 외국인 근로자가 출하부서에 배치되면서 이 친구랑 손을 맞춰서 근무 중입니다. 20살에 회사에 와서 지금은 21살인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 업무 스타일에 잘 따라와줘서 인원충원 없이 단둘이서 3명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 고가에 착실히 정리 중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일의 양이 줄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가의 절반 이상 자재부서로 지원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6년차 진입하는 고인물입니다. 부형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적응만 하면 정말 편합니다. 업무 능력만 인정받으면 귀인 대접받습니다. 연봉은 제 팔자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 연봉이 이 회사 연봉 테이블 기준 과장 1년차입니다. 전 사수와의 트러블로 징계를 받아서 1년 밀렸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가 이 정도인 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첫 이유고 30 초반의 부상으로 인해 일을 1년간 못하면서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게 두 번째 이유고 30대 후반에 가족을 위해 직업을 포기했던 게 세 번째 이유인데 타인이 저의 능력에 대해 비난하시면 조금 억울함이 있긴 합니다만 후회는 없습니다. 전 직장 퇴사 안 했으면 아마 이혼했을 겁니다. 단지 이런 사람도 이 위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중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봉으로 아파트는 알지만 빌라라도 마련하고 차도 바꿔가며 타인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배우자의 내조와 처가 부모님의 도움이 큽니다. 식자재비가 안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항상 업무 시간에 저희 라디오가 되어주시는 부형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보면서 옛 영상도 찾아보는 중인데 매운맛 버전이 참 마음에 들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매운맛 버전 여러분들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 뭔지 아실 거야. 설명 안 드릴게요.
요즘엔 안 하는 건데. 아, 근데 이게 잘못 적었어. 뭐냐 하면, 자, 연봉 3,700을 적을 게 아니라, 잔업수당 합치면 4,500,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계약연봉 3,700에 이것저것 합치면 4천만 원 중반 법니다. 근데 최근에 일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 연봉 3,700 적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좀 태클 걸릴 만한 요소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여러분 잘 적어야 되는 게 항상 뭔가 단문식으로 함축해서 적으면 문제가 생겨요. 요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오히려 자꾸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변수를 다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거나 글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지 생각하고 그냥 제 심장을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겨요. 기현이도 그런 거야. 연봉 3,700 얘기는 했지만 내가 잔업수당 특수성이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거 합치면 돈이 좀 된다. 근데 올해 좀 잔업이 없어가지고 작년 대비 좀 준 것 같아 월급이. 이렇게 생각하게 바랬던 건데 사람들 생각은 아니에요. 뭐야? 40 중반에 조소 과장인데 연봉 3,700 안 돼? 밖에 안 돼? 저희가 사람들 조소를 안 다니는 거 아니야. 저럴 거 왜 다녀? 이런 식으로 태클이 걸리는 거죠. 네. 서울에 거주하면서 영업직. 서울은 영업직이 많아요. 서울은 사무직이 많다 보니까 14년 전도 일을 했다. 장모님 요청으로. 이게 사실 좀 고민이 많았네. 이것 때문에 이혼할 뻔했다. 이때 좀 사이가 안 좋았겠네. 이때 정말 안 좋았겠다. 내 예상인데. 보통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결혼 초기에 내 직업이 있는데 장모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네 그냥 서울에서 일하지 말고 그냥 우리 쪽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하고 같이 좀 일 좀 하지 그래. 이 얘기 좋아해서 누가 있겠어요. 이게 약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이게. 내가 일하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나한테 확신이 없나? 나한테 왜 명령어조 얘기하는 거야? 내 직업이 있는 건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와이프분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았을 것 같아. 이때 제일 고비였죠. 이거 사실 이건 좀 문제되는 게 맞아. 왜냐하면 내가 뭐 처가에 돌아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서울에 일하면 돈을 벌고 있는데 어? 이 좀 일반적인 결혼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일반적인 결혼하고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아마 결혼할 때부터 약간 처가에 좀 지원을 받은 것 같아.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할 때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밸런스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이 갑이 됩니다. 갑이 돼요. 난 을이 되고. 결혼하면 동등하다는데 동등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쪽이 결혼할 때 지분이 많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지분 많이 들어간 쪽이 갑이 됩니다. 보통은. 얘들 이거 잘 모르죠. 얘들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어떻게 돈만 상 결혼하면 갑인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야. 이게. 돈 많은 쪽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1순위 딸린다고요. 근데 이게 참 잘못된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장모님이 사실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 사위는 거들어서 장사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안 좋아요. 왜 장모님이 님 보고 오라고 했냐면, 어차피 님은 가족이니까 이제, 자주 봐야 되니까 그만두지 못하겠지 아마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왜냐면 보통 그런 거 있어요. 보통 딸 가진 부모님들이 사위를 그냥 일꾼처럼 부려먹으려고 시킨 경향이 있단 말이야. 왜냐 어차피 이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설령 일이 힘들어도 쉽게 그만 못 들 거야.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아무리 장모가 일손이 딸려서 오라고 해도 님 직업이 만약 대단한 직업이면 좋은 직업이면 오라고 못했을 거예요 차마.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장모님께서 님이 영업직 하는 걸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만약에 님이 만약 대기업이나 전문직 다녔으면 저런 말을 못하지 이게. 그리고 장모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와이프분이 좀 언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모는 보통 그 사위가 어떤 일 하고는 신경 안 쓰잖아 이게. 몰라야 되는데 저런 얘기 했다는 것 자체가 와이프분이 아마 언질하신 것 같아. 그거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 머리 떨어져 있는데. 보통 이런 건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것 때문에. 맞죠? 이건 와이프분이 잘못한 거네요. 와이프분이. 내가 보니까 와이프분이 서울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염증을 많이 느꼈나 보네요. 엄마와 같이 살고 싶은데, 어. 근데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 방서방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쪽 와서 일하라고 해라. 근데 그 사람 말 들을까? 내가 설득할게. 어? 뭐 집하고 뭐 이런 거 일자리 같은 데 봐주면 되잖아. 안 그래도 우리 쪽에 주방이 비는데 그쪽 와가지고 일 시키면 되겠네.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와이프분이 좀 많이 잘못했어요. 이건. 역지사지 생각하면 하겠냐고 이게. 약간 무시하는 것도 보이잖아 이게. 내 직업이 어때서 이게. 내가 무슨 뭐 일을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적응했는데. 근데 차마 또 그 장인 댁 일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 이분들 직장을 구하는 게 뭐냐면 일하면서 또 문제 생긴 거야. 가게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장인하고 또 그 가족들하고 문제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이 일 못하겠다. 차라리 가끔씩 보는 게 낫지. 일하면서 매일 보는 건 정말 고역스럽다. 식당이나 아니에요? 아, 보통 이렇게 좀 처가랑 뭐 이렇게 좀 시댁하고 가까이 있는 데 사는 거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좀 그런 거 있는데 뭐냐면 그 서울에서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페이가 좋다고 볼 수는 없네요. 영어 못 했는데도. 네. 식대가 연봉이 포함되면 식대비 한 30만 원 빼야죠. 3, 40 빼야지. 그럼 그거 빼면 4천 한 300? 음. 근데 내가 보니까 이때 약간 이혼했을 거라 얘기한 게 이혼할 마음도 뭐 있었던 얘기인데 아마 장모님이 많이 설득했는 것 같아요. 이때 자녀가 안 태어났고 있으면 진짜 이거 끝날 수도 있겠다 이게 느낌이. 예. 예. 이때 자녀분이 안 태어나고 만약에 아마 와이프분이 그런 거예요. 와이프분이 이혼하기 싫었던 거예요. 님은 이혼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아마 그 와이프분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SOS 한 것 같아요. 난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컸다는 거죠 이게. 이럴 거면 왜 같이 살아 이게. 사실 자녀가 있고 없고 차이 크다 이게. 예. 산후 요즘이야 바로 그만둔 거라고. 와이프가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와이프분이. 음. 근데 그래도 와이프분이 미안한 거 아는 것 같아요. 미안한 거는. 저렇게 하고 님한테 미안한 걸 아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서 이렇게 안 하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쟤 아니면 님 누가 책임지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4년 차예요? 그 노산이구나. 좀 늦은 나이에 취사하셨네. 애만 건강한다면. 하...
역시 결혼은 자녀 유무가 정말 크네요. 예, 정말 크네. 하긴 자녀가 없는데 씨 누가 같이 살아 이게. 음. 근데 와이프분은 이 그 지방에 사는 거 별로 싫어하는 게 없었나 보네요. 어디 서울살이 싫어했나 보네.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서울 살았거든요. 보통 여자분이 서울 사는 거 원하잖아. 그리고 이 와이프분 있는 댁이 경기도에서 꽤나 시골입니다. 예, 어디라 밝힐게요. 근데 경기도권 안에서는 좀 경기도가 많이 발전됐는데 깡촌도 있습니다. 깡촌급은 아니지만 깡촌이 거의 피척하는 곳이에요. 예. 자세한 제가 자세한 주소지 같은 못 밝히겠어. 근데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좀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거의 군에 맞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집값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싸요 이게.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보면 집값 후덜덜 하잖아. 그런 거는 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경치는 좋아요. 그러니까 공기는 좋습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데 이제 서울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 같은 거 없어요. 예, 지하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도권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누릴 수 없는 곳이에요. 예, 그런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근데 이런 동네는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좀 안북특대고 뭐 차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자기만 적응만 한다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초반에 그게 있었나 봐요. 와이프가 아마 그 전부터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얘기했죠. 그냥 자기야 우리 그냥 여기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려가면 안 돼? 이거 좀 많이 보챘죠. 그 전부터 얘기했죠. 근데 방개님이 아 싫어. 야 거기 어찌가 그 어딘지도 모르는데 너야 좋지 나 싫어. 나 여기서 그래도 커리어 다 썼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 그거 깡초이잖아. 그거 어떻게 가 거기. 나 거기 가서 뭐하고 살라는 말이야 도대체. 가고 싶으면 너나 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죠. 와이프가 정말 볼 때마다 얘기했죠. 그래서 막 노이로제 거리 지경했죠. 노이로제. 그러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방견님이 또 T 성향이다 보니까 싫어. 가고 싶으면 너나 갔다 와. 주말 갔다 와. 나 안 돼. 난 이미 여기 직업이 적응했단 말이야. 이제 와서 뭘 하라고. 야, 그 서울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이고 지방 가기 쉬운 줄 알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다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단답으로 아 싫어. 아 반지하 살았구나. 이분이 만약 빌란 아파트였으면 절대 안 갔다. 절대 안 갔다. 한 그래도 지상 1층, 2층 되는 빌라에 살았으면 아, 싫어 이 말 바로 나왔을 거야. 이게. 뭐 지금이라도 잘 살면 다행입니다. 잘 살면 뭐 어떻게 굴러가면 다행이죠. 그리고 와이프분도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법니다. 와이프도 직장 다녀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설프게 저기 반지하 살면서 돈도 못 모으고 사는 것보다는 좀 외곽이라도 집구이 사는 게 낫죠. 아마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반지하에 있으면 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빨래도 안 마르고 빛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잘 안 돼요. 약간 그 쾌쾌한 냄새가 있고 특유의 쾌쾌한 약간 먼지 섞인 냄새하고 머리가 아파. 자고 올라면 머리가 아파요. 두통도 있고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리하면 냄새도 안 빠지고. 예. 그리고 반지하 중에 대형 평수는 없습니다. 거의 다 뭐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좁은 공간이거든. 예.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져. 그런데 사는 것보단 지방에 살면서 이제 어느 집다운 집 구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이 먹으면 잘 안 돌아댕겨. 서울 살아도 잘 안 돌아댕겨. 복잡한 거 아니까 피곤한 거 아니까 잘 안 돌아댕겨요. 그럼 집안에 있을 거 아니야. 집안에 집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안에 있어도 할 게 없어 이게. 답답해 이게. 집이 오히려 밖에보다 답답해요 이게. 그래서 주거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주거 환경이나 인프라를 따지는데 인프라는 적당히만 쓰면 돼. 없으면 문제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돼. 기본적인 거.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이건 포기 못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일단 시차제마트 포기 못하고 주변에 재래시장 요거 정도만 있으면 돼. 은행 1군 1군은요 3개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없어도 돼요. 나머지는. 요즘엔 사람들이 이런 거 다 빠져. 뭐 24시간 배달 전문점, 뭐 커피숍. 나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대형마트 없어도 돼요. 뭐 잘 쓰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무튼,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았으니까. 그 댓글로 누가 댓글 거더라도 무시하십시오. 그냥 저런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무시하십시오. 어차피 댓글 거는 사람은 계속 댓글을 겁니다. 예. 이미 베베 꼬인 사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뭐 엄청나게 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굴러가니까. 그 와이프가 그래도 일을 제대로 하시네요. 요즘에 그런 사람 보기 힘든데. 아무튼 사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직장생활 잘 버티시고 예, 그 결혼생활 잘 꾸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